안녕하세요. 쌤 잘 교준 남자 토크IT 고성 PD입니다. AWS에서 가장 오래된 서비스 중에 하나인 SQS, 심플 큐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개념이 디커플링입니다. 리컨랩스 박상원 데브리드의 명쾌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디커플링은 뭐냐면은 커플링, 즉 연결되어 있는 거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피자 주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스타트업을 차려서 피자를 주문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로직들이 뭐가 있냐면은 업체 연락도 하고 돈도 차감을 하고 레코드도 갱신을 하고 이런 이제 그 로직들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근데 제가 새로운 로직을 넣고 싶어요. 야, 우리 레코드 갱신했으니까 이메일도 발송해 주자.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죠? 제가 이 로직을 넣으려면은 이 피자 주문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 해야 돼요. 왜? 여기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 안드로이드 뭐 아이폰 여러분 핸드폰에 깔려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 되면은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죠. 아씨 또 업데이트야. 필수 아니면 그냥 안 하시죠. 네, 귀찮죠. 이렇게 기능이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삭제가 될 수 있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기획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되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뭐 나왔다 줄어들었다 할 때마다 어플리케이션이 계속 업데이트하면은 유저도 싫고 개발자도 이거 건드려야 되니까 싫고 굉장히 좀 안 좋겠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디커플링 할 수 있느냐, 이런 아키텍처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벤트 큐를 하나 두고 주문하는 애는 이렇게 이벤트 큐로 주문 내용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벤트 큐에서 구독하고 있는 애들이 업체 연락을 하고 삭감도 하고 레코드 갱신하고 주문 이메일도 발송하는 거예요. 예, 이거의 장점은 뭐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배달업체에 연락하는 로직을 추가를 했다. 그럼 저를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요 이벤트 큐에 구독을 하나 넣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던 이 주문 어플리케이션이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로직을 삭제를 하던 다시 넣던 뭔가를 넣던 안 넣던 이 주문 어플리케이션이 해야 되는 일은 뭐죠? 그냥 주문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간결한 아키텍처가 됐어요. 이런 입장에서는 저 개발자의 입장에서도 기획자들이 열심히 모여서 이거 바꿔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더라도 부담이 없습니다. 왜? 이 주문 어플리케이션을 건들 필요도 없으니까. 이게 디커플링에 굉장히 이렇게 긴밀하게 결합이 안 되는 거를 제거하는 거, 긴밀한 결합을 제거하는 게 바로 디커플링인데 이 디커플링의 굉장히 예제죠. 좀 전 예제에서 중간에 이벤트 큐를 넣어서 주문과 다른 행위들을 디커플링 시킨 사례를 보았습니다. AWS에서 이벤트 큐의 역할을 하는 SQ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혹 이벤트의 개념이 궁금하신 분은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관련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WS의 느슨한 결합을 이제 하고 싶은 디커플링 시켜준 몇 가지 서비스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아마존 심플큐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마이크로 서비스 분산 및 시스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분리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완전 관리형 메시지 대기열 서비스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정말 많이들 쓰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많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SQS는 AWS에서 제공하는 큐 서비스예요. 다른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잠시 저장하는 용도입니다. 최대 256KB에서 이제 최대 14일까지 저장이 가능한데, 참고로 이게 최대 저장 사이즈가 256KB인 거는 사실 무한대예요. 왜 그렇죠? 네, AWS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용량이 넘어간다. 그럼 S3에 넣어놓고 키만 공유하면 되겠죠? 실제로는 뭐 몇 테라바이트, 5테라바이트 넘는 것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주로 AWS의 느슨한 연결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SQS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의 메시지를 딱 한 번만 처리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SNS와 대비되는 것 중에 하나는 SQS는 하나의 메시지를 한 번만 처리한다. AWS에서 SQS는 참고로 AWS에서 제일 오래된 서비스예요. 그래서 뭐 시험 문제라든지 뭐 해서 면접 문제 같은 데 나올 수 있겠죠. AWS 제일 오래된 서비스가 뭔가요? SQS입니다. AWS에서 SQS를 사용 안 하면 무엇이 불편한지를 박상훈 강사가 본인 회사인 리컨랩스에서 하는 AI 기반 동영상 제작 서비스 사례로 설명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이렇게 그 제품을 촬영을 하거나 영상이나 사진 기반으로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은 3D 모델링을 만들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뉴럴 렌더링인데요. 이게 영상이 아니에요.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몇 장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기반으로 공간을 합성해낸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찍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진들을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통해서 뉴럴 렌더링을 통해서 이렇게
네, 널프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저희 회사인데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왔느냐? 네, 저희가 이걸 하는 과정에서 SQS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SQS를 활용해서 디커플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용자가 업로드한 동영상을 기반으로 모델링을 만드는 서비스를 예제 시나리오 들었는데 이게 누가 하고 있죠? 저희가 하고 있죠?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S3에 업로드한 동영상을 EC2에서 처리해서 다시 S3에 버킷으로 업로드하는 그런 아키텍처입니다. 사용자가 몰리는 시간, 네, 그리고 오후 2시라든지 한간 새벽 시간이 존재하고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키텍처적으로 SQS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이렇게 S3에 있고 저희가 이제 오토스케일링 그룹 안에 있는 EC2들이 이렇게 영상을 받아다가 처리를 해서 아까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있죠. 네, 그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아키텍처에서는 굉장히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기서 영상을 올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하나씩 땡겨가야 되는데 누가 땡겨가야 될지 모르겠죠. 그럼 최악의 경우에는 다 땡겨서 하나의 영상을 모두 5명에서 다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만약에 얘가 영상을 처리하고 있는데 얘가 EC2 서버가 죽었어요. 그거 어떻게 되죠? 유저가 요청한 거는 날아가게 되죠. 중간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제가 여기다가 뭔가 처리 로직을 또 놓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 S3를 바라보고 있던 모든 EC2 인스턴스를 다 바꿔줘야 돼요. 실전에서는 뭐 5개, 여기 5개밖에 없겠지만 실전이라면은 EC2 뭐 몇십 대, 몇백 대 운영할 수도 있겠죠. 걔네들 다 바꾸는 것도 일이죠. 리컨랩스는 좀 전에 언급한 이슈들을 어떻게 SQS 기반 디커플링으로 해결했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SQS를 통해서 어떻게 디커플링을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디커플링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SQS를 하나 쫙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자, 첫 번째로 뭐가 해결이 되나요? 제가 이전에 강의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S3에서는 이렇게 SQS에 이벤트 기반으로 넣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죠? SQS는 메시지를 한 번에 한 개씩만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중에 하나만 처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보장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점검 중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점검 중에서는 이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없어요. 네. 점검 중에는 이제 이가 돌고 있지 않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메시지들은 이 SQS 안에 있기 때문에 점검이 끝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이런 인스턴스들이 각자의 메시지들을 처리하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리고 이게 2개밖에 없다 하더라도, 여기 메시지가 계속 쌓인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처리가 될 거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아키텍처 SQS를 통해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장점은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SQS 앞에다가 전 처리를 통해서 뭔가 로직을 구했다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SQS 처리되기 큐가 앞에 뭔가가 있다 하더라도 요 EC2 인스턴스들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왜? 얘는 요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유연한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SQS입니다. 네. 그래서 이 SQS를 사용을 하면은 엄청나게 디커플링을 잘 할 수 있고 굉장히 안정적인 아키텍처를 사용할 수 있다. SQS의 가장 큰 가치는 전체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토크아이트에서는 박상훈 데브리드가 매월 AWS 노하우를 공유하는 생방송 웨비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고 웨비나를 사전 등록하시면 박상훈 강사의 생생한 강의도 듣고 편하게 소통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고객들이 모델링을 요청을 하죠. 근데 저희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인프라들이 대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SQS에 있다면은 언젠가 처리가 될 거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안심을 하고 많은 작업들을 뒤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자체로도 굉장한 돈이 아니라 그 시스템적인 코스트, 전체의 리소스 코스트가 굉장히 절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가 견고하면은 비용은 절감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절감이 된과 동시에 저희가 아키텍처를 싱크적으로, 특히 AWS를 비롯한 서버레스적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거예요. SQS를 도입해서가 아니라 서버레스 기반의 아키텍처를 도입하면서 SQS를 같이 썼기 때문에 절감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효과는 아키텍처의 경고성이죠. 유저가 요청한 게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지 않고 항상 정확하게 처리될 것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큽니다. AWS의 SQS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리사이징하는 데모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 보십시오. 예제 시나리오는 이미지를 업로드하면은 썸네일이 생성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회사에서는 뭘 하냐면 영상을 업로드하면은 렌더링을 통해서 뭔가 이제 그 사진이나 영상 올라가면 렌더링을 통해서 이제 공간을 재구축한다 그랬죠. 그거를 좀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썸네일을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참고로 대규모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실시간 서비스에도 SQS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SQS로 디커플링 한 다음에 중요한 거는 SQS의 오토 스케일링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증감을 시킬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 아키텍처는 아까랑 비슷하죠? 아까는 영상이었는데 이번엔 이미지예요. 이미지 업로드해서 얘네들이 썸네일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S3로 올리는 로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람다를 기반으로 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SQS에 숫자가 많이 쌓이는 건 뭐죠? 지금 인스턴스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처리하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더 많다. 그러면은 인스턴스를 늘려야겠죠.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매트릭으로 발생을 시키고 요거를 오토 스케일링해서 모니터링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요거는 오늘 알아볼 이벤트 브릿지예요. 이따가 좀 알아볼 예정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대장 수정 스케일 정책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렇게 EC2 스케일링을 EC2 숫자를 늘린 것까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한테 이 모든 아키텍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관점은 바로 요 SQS 대기열입니다. 요게 제일 중요한 거고 요걸 관점으로 설명드릴 거고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는 제가 과감하게 좀 생략을 하고 다음 강의에서 좀 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EC2 인스턴스가 있고요. 제가 SQS 큐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미지 폴더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별로 없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만든 로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얘네들을 다 여기다가 몽땅 올려버릴게요. 몽땅 올릴 겁니다. 얘네들 다 썸네일 만들어줘 하면서 이제 여기다 올렸어요. 실전이라면은 이제 수많은 유저들이 계속 올리고 있겠죠. 그럼 이제 계속 처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제가 EC2에서 뭘 하냐면은 제가 이거는 여러분께서 혹시 원하신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소스 코드를 공유해 드릴 건데 간단히 말하면은 여기서 EC2에서 리사이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토 스케일링 고르게서 오토 스케일링 멈추고 버킷명 가져와서 이미지 타임 확인한 다음에 이미지를 지원하고 실제 리사이징 한 후에 버킷에다 넣는 거. 이전 강의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리사이징과 되게 비슷한 로직이에요. 그걸 EC2에서 돌린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SQS에 현재 메시지들이 가고 있죠. 근데 현재 EC2 인스턴스들은 한 개예요. 한 개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처리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네, 그렇죠. 지금 느리고 있죠. 그러면은 이 느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제가 이제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현재 이제 이게 1분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좀 느린데 평균 대기열수랑 오래된 대기열수가 점점점 늘어나요. 그런데 이 SQS를 기반으로 메시지가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우리가 리사이즈 된 게 나오나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로고가 하나씩 리사이징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00 곱하기 100으로 리사이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QS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메시지들이 오고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하나씩 뽑아내기 때문에 메시지가 보관이 된다는 게 장점이에요. 이게 중간에 로직이 페일된다 하더라도 여기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면은 다시 다른 애가 가져가서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